또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퇴출시켜야 되는 거냐? 네. 못 쓰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또 궁금증이 들고. 가장 제가 생각하는 건 첫 번째는 관련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연구의 결과에서 이 둘 사이 관계에서 확증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즉 완전히 안전하다고도 할 수 없고 완전히 바람석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결론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세 가지 연구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는데요. 네. 거기서 아스파탐 섭취량을 뭘로 측정을 하느냐. 네. 우리가 하루에 아스파탐 먹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외국 연구가 가정을 해요. 뭐냐면 하루 사람이 섭취하는 아스파탐 섭취량이 대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달콤한 음료 있죠. 청량 음료라고 표현하나요? 여기에 첨가된 아스파탐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뭘로 측정하냐면 그러한 음료를 어느 만큼 마셨냐로 측정을 해요. 근데 이제 또 여러 음식에 들어가면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늘어날 수도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정성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연구 결과를 더 정확히 해석하면 사실은 아스파탐이 포함된 음료를 마신 그룹이 암 발생률이 높았다는 결과예요. 그렇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과연 이게 아스파탐이란 물질 때문인지 아니면 그런 음료에 섞이면서 아스파탐이 어떤 변화가 오거나 아니면 거기서 발암물질과 관련된 물질이 새로 생성되는 것인지 여러 변수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변수까지 연구된 건 아니다. 아직까지는 연구된 게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번 결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스파탐이 포함된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은 어쨌든 현재 경험적으로 관찰된 연구에서는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측면은 나오는 거죠. 네. 네. 임 닥터 말을 들으니까 딱 결론을 얘기하지 않아도 뭐 생각되는 게 있네요. 근데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왜 기사에 또 나오잖아. 아까 말씀하셨죠. 네. 하루 55캔을 넣는다. 네. 이날 똑같이 그 IRAC에서 발암물질을 등록할 때 그 WHO하고 그 식량농업기구인가요? 거기에 그 공동 그 전문가 그룹은 뭘 결정했냐면 아스파탐이 그 ADI라고 하루 1일 섭취량 여기에 대한 입장을 또 발표했어요. 여기서 입장은 뭐냐면 기존의 킬로그램당 40ml라는 그 ADI 그 양을 줄이지 않는다. 유지한다. 여기 발표문은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발표문의 내용이 뭐냐면요. 어느 정도 양이 넘었을 때 암 발생이 높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할 게 없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사량이든 즉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용량이 뭔지 밝혀질 게 없다. 이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그룹의 또 생각은 뭐냐면 아스파탐이라는 물질이 이 몸의 이제 소화기 내에서 분해가 된다. 이게 페닐알라닌, 그 다음 메탄올, 아스트로닉산 이렇게 세 가지 물질로 대사로 전환되고 이게 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물질은 다른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도 많이 대사가 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기전적으로 봐서 아스파탐이 발암을 일으킬 이유를 못 찾겠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있다 봤으니 여기서는 그래서 당장 아스파탐을 먹지 말아라 라고 권고할 그런 건 없다. 그리고 하루 섭취량이 그러니까 지금 섭취한 양은 미비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많은 이제 또 식품 쪽에 있는 분들이나 어떤 분들은 아니 왜 뭐 조그만 경고에 대해서 이렇게 과대하게 반응하느냐, 버들갑 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거잖아요. 우리가 가진 지식은 한계가 있다. 이거를 인정한다면 저는 현재 일일 섭취량의 기준에 합당하기만 하면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 세 개의 그 연구가 있어요.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모르는 일이다. 모르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꼭 이게 나쁜 쪽으로 해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현재만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섭취량이 작았을 때 그게 뭐 당장 그 무슨 암을 많이 일으킨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집단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도대체 어느 정도 위험한지는 아직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IRAC의 발암 물질의 기준을 말할 때 아까 넌지시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발암 물질 등록의 목적은 예방이거든요.
어떤 물질이 또는 어떤 생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암 가능성이 있다, 암 발생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면 그게 의심되는 근거가 나오면 등록을 해요. 네. 그 예방하기 위해서, 즉 예방의 목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 물질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 이 위험 정도에 대해서 판단하진 않아요. 아, 제가 알기로는 이 비군에 예를 들어 이 김치 있잖아요. 네. 이걸 절임 채소라고 하는데 네. 이 절임 채소도 여기에 들어가 아, 있거든요. 잎이다. 예, 예, 예. 이 여기에 아마 그 대사 물질 중에서 발암 가능성의 물질이 일부 좀 포함이 되는 걸로 돼 있어서 등록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일금은 아스파탐과 그 물질이 발암 위험도가 똑같냐? 그건 아니죠. 그거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식품에 대해서 이거를 섭취를 할 수 있느냐, 그럼 가능한 양은 얼마냐, 또는 이게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느냐 했을 때 그거를 아직까지는 모든 데이터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컵 위에 물이 반이 차 있는데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볼 수도 있고, 예?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네. 어쨌든 임닥터 얘기 예방의 관점에서 보면 굳이 그걸 즐겨 찾아 먹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드네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아까도 말했잖아, 첫 번째는 관련 연구가 좀 더 돼야 된다. 근데 그럼 관련 연구 누가 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소비자가 해야 되냐고요. 아니죠. 그 아스파탐 물질을 사람이 먹는데 쓰는 기업이 해야 돼요. 기억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는 정부가 해야 되죠. 이런 관련된 연구를 해서 사실 아스파탐이라는 물질의 발암성이 없다면 안전하다고 입증을 좀 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관찰 연구에서 나왔던 코호트 연구에서 나왔던 거 보면 그 아스파탐이 포함된 음료를 섭취한 것을 기준으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쨌든 그게 관찰됐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음료에서 점점 아스파탐 사용량을 줄이는 게 맞지 않냐. 네. 물론 이건 있어요. 그럼 올해부터 발암물질, 자 아스파탐 포함된 식품 횟수,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명백히 무슨 발암성 입증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하지만 아스파탐 사용을 어떻게 우리가 줄일 거냐, 최소로 이런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네. 물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세 번째죠.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네. 그렇긴 하죠. 네. 그런데 1, 2가 없이 세 번째만 얘기된다는 거는 IRAC에서 발암물질을 라고 등록한 그 의미를 완전히 축소시키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아스파탐이 발암 물질에 지정된 이유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걱정도 많고 궁금증도 많으셨을 텐데 그런 걱정과 궁금증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발암 물질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IRAC 그 발암물질 기준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